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뉴욕에 있는 퀸즈 지역은 한인 이민사의 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한인 동포들이 많이 밀집해 사는 이곳에 한인사를 대표하는 퀸스 한인회의 이현타 회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 대담 두 번째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좋은 꿈 많이 꾸셨죠? 예,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네, 큰 일을 맡으셨는데 어떤 사명감으로 이번에 회장 역할을 좀 맡게 되셨나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대단한 사명감은 아닌데 네, 말씀하신 대로 미주 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밀집되고 많이 사는 지역에서 우리 한인들이 한인의 활동에 좀 이렇게 동참하는 율이 낮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감히 생각을 하고 맡게 되었습니다. 뭐 그 생각하신 대로 뭔가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퀸즈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인 이민 역사의 시작의 출발지가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죠, 다들. 지금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가 또 마침 이민 120주년 기념회라고 그렇죠. 하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중요한 지역이고 한인 인구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해외 동포들이 사는 곳에서는 밀집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마 LA의 오렌지 카운티하고 거의 뭐 비슷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요? 공식 인구 센서스로 하면 7만 5천, 8만? 비공식으로 하자면 15만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한인 상권도 퀸스가 한인들로서는 가장 많죠. 그렇죠. 뭐 그 홍콩 반환된 이후에 네. 중국 상권들이 이제 소위 우리 옛날 상권인 유니온 상가까지 거의 올라왔지만 네. 아직까지도 이제 노던 상권이나 149가 먹자골목, 162가 여기는 한인 상권이 줄이라고 봐야 되죠.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타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우리 문화 전통 뭐 네. 음식 요즘 말하는 K 푸드 네, 가끔씩은 거기서 한 K 공연도 벌어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타민족계들이 많이 온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예,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예. 한인 정치력도 많이 높아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 퀸스 같은 경우에 시의원이 두 분 그렇죠. 배출되셨고 주 하원 의원은 랑킴 의원이 6선을 하셨고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이 지역을 퀸스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한인회의 활동 자체가 한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속선상의 행사를 해야 된다. 네, 그것이 어떤 행사가 됐든지 간에 일회용으로 어떤 보여주기식의 행사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특정 어떤 그 부분들만 집단들만 즐기고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뭔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인이 가장 밀집도가 높고 롱아일랜드까지 따지면 근 20만 가까운 인구가 사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그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순회 영사 업무가 아니라 물론 영사관 측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될 뭐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상시적인 그 순회 영사 업무 이런 걸 할 수 있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 퀸스 한인회는 우리 한인 사회가 탄생과 함께 많은 역할을 해왔어요. 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때부턴가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이번
이연타 회장께서 취임한 게 몇 대시죠? 30대신가요? 예, 30대입니다. 그 말 그대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잖아요. 60년의 이상의 역사를 그렇죠. 가진 거죠. 그곳에서는 우리 한인 사이에 또 문화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해마다 루나누이어 행사가 네. 명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뭐 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네. 설 명절 루나누이어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준비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올 1월부터 임기 시작이어서 네. 아직까지 집행부 구성도 안 되었고 또 행사를 주관하는 중국 커뮤니티하고의 그 소통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원래는 부득이 참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상은 한인들이 루나누이어라고 해가지고 명절 그 잔치 퍼레이드를 했습니다만은 중국 퍼레이드의 들러리냐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좀 비난을 하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처음에 그거를 행사를 기획하고 할 때 당시에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하고 중국 커뮤니티가 서로 이게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잘 그렇죠. 하셨다고 그래요. 네. 참여도 좀 높았었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인 것도 있고 주관 자체를 이제 그 중국 커뮤니티에서 하다 보니까 주류 언론에서도 보는 시각이 우리 한인들의 행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뒷전 그야말로요. 중국 사람들의 네. 행사 위주다. 네. 거기에 우리가 들러리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네네.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힘들게 만들었던 행사인데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들도 찬반이 있는데 있군요. 그 부분은 제가 올 1년 동안 잘 면밀히 검토해보고 네. 한인들 뭐 좀 어르신들의 의견도 네. 들어보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될 결정하겠습니다. 부분이겠네요. 네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좀 우리 문화 행사를 대체할 생각 같은 건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저희들이 먹자골목에서 추석맞이 행사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걸로 제가 예전에 조금씩 기억이 있었죠. 되는데 예. 네. 우리 전통 그 명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주류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좀 개발하고 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자면 정월 대보름날 그 지신밟기를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많은 네네. 먹자골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든 올라가고 162가 상가까지 그렇게 서로 그 복을 빌어주고 신선한 액땜을 몰아내고, 아이디어 같은데요. 예, 그런 행사도 네. 농악대를 앞세워서 하면 한인의 정체성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 행사가 꼭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문화가 주는 영향인데 네. 그 문화가 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화합, 소통 이런 것이 또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흔히들 얘기하죠. 그 문화 강국이 선진국이다. 예. 우리가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또 중국,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을 다녀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 수 있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룰레이 동굴을 다녀오면서 이 나라에 석굴암 같은 그 유적지가 하나 있으면 무슨 난리를 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작은 자기 것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방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음악, 미술, 뭐 또 그 우리 특히 국악. 국악 이런 네. 부분들에서 우리의 그 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한국 사람이 그 국악 축전 자리에 들어가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뜨거워지죠. 그냥 동서를 막론하고 어떤 미적인 감각
그다음에 음악에 주는 감동 이런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악 축전을 할 때도 우리 동포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도 문을 개방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음악이 주는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 치타되든 농악되든 상의를 해서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이따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증오범죄 또 뭐 아시안 차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퇴출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또 그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이 제가 이제 그 우리 치타대하고 같이 남미에 있는 트리나다 토바고라는 데를 순회 공연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우리 대사관 초청으로. 정말 한인 관객이 아무도 없어요. 그 대극장에 한 1,000여 명이 모였는데 네. 공연이 끝나고 나서 기립박수에 그 우리 치타들이 가졌던 어떤 그 북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입었던 뭐 모자, 깃털 하나 받으려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오범죄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우리한테 소외감을 느끼고 서운하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참 우리 이제 민족성이라고 그래야 될까? 우리가 가까우시 아는 사람한테는 네. 한없이 부드럽고 정말 넓습니다. 베푸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약간 좀 배타적인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사교성하고도 관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문화적이라고 하지만은 네.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또 현대 사회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동네에 와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어서 네. 이 동네에 뭔가 문화적인 사업이 됐건 뭐 이웃 돕기를 하든 이런 행사는 없고 좋은 차 타고 외곽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집단으로 판명이 되면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어 왔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일부지만은 타민족계 사람들이 아시안들에 대한 공격을 향해서 차별하는 또 혐오 범죄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개선이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의 기본이 문화축제인데 그런 데에 참여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이제 그런 국악축전 행사할 네. 때 좀 그 타민족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멋진 축제가 좀 기대가 되네요. 오히려요. 그럼 우리 이연타 신임회장께서는 외대 한국외국어대학교 EMBA 총원로회장을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베이글과 또 커피 또 경찰서에도 커피 베이글 뭐 그 요즘에 뭐 어려운 사람이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동포들한테 또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 우리가 베이글 나눔을 처음 기획할 때 당시에 이 행사를 한 번으로 하고 말 거면 하지 말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뭐 예산에서부터 행사 진행 인력, 뭐 행사 역량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행을 해서 제가 재작년 4월 달에 회장 취임해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1년 반을 네. 시행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저희가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이제 한 7시부터 준비를 해서 8시부터 300인분을 나누어 드리는데요. 정말 당신네들이 누구냐? 뭐 하늘에서 온 천사가 따로 없다.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보면 하찮은 베이글 하는데. 그래서 그 겨울에는 7시 그러면 상당히 어둡고 춥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따뜻한 마음. 네, 최근에는 그 우리 한국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초창기보다. 그러면서 같은 한국 사람은 참 자랑스럽다. 그랬던 우리 이은탁 회장께서 킨스 한인회의 수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감동을 줬던 또 장학금을 몇만한테 줬던 것이 있었던 것을 같은데 그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 그 한국 외대 최고 경영자 과정, 글로벌 CEO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총원회장은 하던 2021년, 22년 2년 동안에 장학금이 총 3만 5천 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 적지 않은 돈인데요. 수혜 학생은 한국에 있는 외국 대학교 학생들 포함해서 25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기준을 첫 번째는 수료 미비자의 자녀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편부모 설하에 있는 자녀. 그다음 마지막으로 에세이를 받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는 물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신 분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으나 그분들은 그랜트를 충분히 받아서 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대상을 우리 원우들의 자녀가 아니라 타민족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재작년에 제가 에세이를 받아보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러커스 법대에 다니는 친구는 그 미혼모의 자녀인데 어머니가 한 4, 5년 전에 위암으로 고생을 하셔가지고 정말 사투를 벌이고 겨우 회복을 하셨는데 재작년에 또다시 후두암이 걸리신 거예요. 이 친구가 혼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러커스 부대를 다니는데 에세이를 보면 자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장학금 수여하는 날 오시라고 했더니만 자기 수업 때문에 못 온대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가지고 여기 펠팍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점심을 사주려고 그래도 자기 수업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돌아서는 뒷모습이 지금도 우리 이 회장님 가슴이 아주 뭉클해 계시는데 그야말로 어둠 속에 그냥 학비만 준 것이 아니라 장학금이 어둠 속에 빛을 줬네요. 눈시울 뜨거울 하시는데 네. 그 친구는 원래도 네. 저희가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아마도. 한 번 주고 말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겠다. 킨스 한인회 회장이 되셔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아마 그 학생은 그 빛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주는 학생 이 사회 일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이 회장님의 그런 그 아름다운 마음에 앞으로 그 30대 회장을 맡으셨는데 끝으로 어떤 한인회를 만들고 싶고 어떤 회장이 되고 싶은지 좀 정리해 주시죠. 마음이 지금 많이 뭉클해 계시는데. 저는 어떤 한인회 회장, 어떤 업적을 남기는 회장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퀸스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한인회 활동에 동참을 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도 못 받고 또 미국 정부의 도움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네. 우리 한인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집행부들이 구성이 되면 어떤 토론 과정을 거치고 또 예산이 확보되는 것들을 봐서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뭐 저 나름으로는 뭐 그 요즘 줄임말로 소문참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문참이 소통하는 한인회, 아하. 문턱이 낮아지는 한인회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한 해로 소문 참 가겠다. 좋네요. 그런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킨스 한인회가 이현탁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또 우리 한인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한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동포들한테 새 인사 말씀 해주시죠. 이 카메라 보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또 살아남은 우리 한인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킨스 한인회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후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킨스 한인회의 새로운 변화와 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0대 킨스 한인의 이현탁 신임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21세기에 킨스 한인회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